네, 다가오는 2월 24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이 대보름을 전후로 하여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들을 버리십시오. 꼭 버리셔야 여러분들의 삶에 우환이 달아나고 1년 내내 무탈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 꼭 끝까지 보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시면 됩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오랜 고서인 서경을 보게 되면은요, 삼덕이라고 하는 것은 1활 정직, 2활 간극, 3활 유극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르고 곧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겨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일상을 부드러움과 순조로움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큰 덕을 이루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래도록 부자로서 풍족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바른 마음을 위해서 오늘도 의미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는데요. 2024년에 2월 24일이 바로 정월 대보름 날이죠. 얼마 전 정월 대보름에 드시면 좋을 음식들 안내 드렸었는데 그 영상도 안 보신 분들 미리 보시고요. 또 오늘 영상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무탈한 한 해를 만들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2월 24일을 전후로 하여서 버리면 좋을 것,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애군이 끼어 있었던 물건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리고 가장 최근까지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뜻하지 않은 나쁜 일 있었고 그와 관련된 물건이 여러분들 집안에 있다. 그러면은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꼭 한번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유형의 물건을 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함께 리프레시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물건들 속에 나쁜 기운이 담겨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를 바탕으로 한번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래도록 대보름날 해왔던 풍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고서에 남아있는 옛날 놀이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옛날에는 나이 어린 남녀가 겨울부터 조롱박 3개를 달고 다녔습니다. 이 조롱박 3개가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인데요. 이렇게 겨우 내내 달고 있다가 대보름이 되면은 그것을 휙 던져버리고 그렇게 애군을 멀리 쫓아버린다 라는 의미로 삼아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풀을 엮어서 만든 인형을 그 당시 처용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풀을 엮어가지고 머릿속에는 동전을 집어넣어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전날 밤 날이 어두워지면은 길에 버리고 이를 통해서 애곤을 없앤다라고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처용 내놔라, 처용 내놔라 라고 소리치면은 각 집에서 만든 처용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처용을 받아서 뜯어서 그 동전을 서로 나누어 가지려 했다라는 아주 재밌는 그 놀이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런 한 해의 애곤을 막는다라는 것을 뜻하고 왜 하필 대보름날 이런 의미 있는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정월 대보름은 말 그대로 음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새해가 시작이 되어 가장 먼저 달이 차오르는 그런 날입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성하고 아주 신비로운 기운을 가진 존재였고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이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새롭게 뭔가 일을 계획하고 지난날에 나빴던 것들 뭐 인연이든 일이든 모든 것들 다 끊어낸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그날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4일에는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날만큼은 환불을 한다라든지 혹은 빚을 받아내러 간다라든지 이것은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이라고 하는 것, 그 신성함을 부여한 날이고 가장 좋은 날들 중 하나인 우리의 전통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선조분들은 이날만큼은 빚을 받으러 가지도 않고 싫은 소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환불을 받아야 되거나 교환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날은 피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른 날에도 그렇지만은 이 24일 날만큼은 꼭 여러분들 한번 소원을 빌어 보시길 바랍니다. 추석날에만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게 아니라 대보름날 그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것 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한 해의 첫 보름달이니까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소원이라고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올해 세워놓은 그런 목표들도 다 소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계속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특히 이런 의미 있는 날에는 더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고한다 라는 생각으로 꼭 소원을 빌고 올해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24일날 대보름날 밤에는 밤늦게까지 돌아다니셔도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옛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세기, 17세기에 지어진 지봉유서를 보게 되면은 정월 보름날 밤에 다리밟기 놀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시대 때부터 해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밟기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 혹은 젊은 남녀가 밤에 다리를 밟고 그리고 밤에 땅을 밟고 오래도록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애군을 맞고 기운이 찾아오길 바라는 그런 풍습 중 하나였는데, 고려시대 때는 이것이 너무 성행을 해서 법관이 금지를 하고 체포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이 풍습이 조선시대에 내려와서부터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게 됐고 우리가 기록으로만 보고 있는데, 다른 날은 몰라도 24일날 이 대보름날 밤만큼은 늦게까지 돌아다녀도 괜찮다, 이것이 우리의 애군을 막을 수 있는 재밌는 풍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날 밤에 여러 일들을 계획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정말로 대보름날에는 옛날에 여러 가지 그 풍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애군을 막는 것도 그렇지만은 내더위 사라라고 해서 더위와 관련된 놀이도 있었는데요. 보름날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내더위 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말에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은 나의 더위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그런 놀이인데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내더위 사라라고 했을 때 그의 대꾸도 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으면은 그 놀이에서 이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종이연도 많이 날렸었는데요. 종이연에다가 몇 년생 누구 모든 애군이 사라진다 라고 적어서 하루 종일 연을 띄워놓고 보름날 밤이 되면은 그 실을 끊어서 멀리 날려버렸다라고 합니다. 24일날 정말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사실 그 내용의 그 깊은 저변에는 우리의 문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로윈데이 때 호박을 뒤집어 쓰고 돌아다닌 것도 좋지만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처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만의 할로윈이 원래 남아 있었던 거죠. 이런 놀이들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또 우리만의 문화로서 이어가는 그런 움직임도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보름날 잘 보내시고 올 한해 모든 애군 다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무탈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해야 될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